오늘은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왔네요. 가족 분쟁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돈과 관련된 상속 분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망과 배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도 다연이가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작은 찜질방에서 벌어지는 이 드라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려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언니들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부산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정소연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석에 선 42살의 여인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재판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방청석에 앉은 두 언니는 고개를 떨궜고 변호사석의 이 변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입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소연은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건 1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찜질방 청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간병까지 하루 20시간을 꼬박 일해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75세 오정순 어머니는 젊은 시절 큰 화재 사고로 얼굴 왼쪽에 깊은 흉터를 입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극도로 꺼려했고 찜질방 뒤편 작은 방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모든 접객과 운영은 소연의 몫이었죠. 소연아, 미안하다. 늘 너만 고생시켜서. 괜찮습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소연은 진심이었어요. 서울에서 미용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큰언니 미경이나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 둘째 언니 윤경과 달리 소연은 어머니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했지만 어머니 간병을 위해 취직도 포기했죠. 찜질방 단골 중에는 80세 박할머니가 있었어요. 40년 넘게 이곳을 다닌 박할머니는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조언자였습니다. 정순아, 소연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언니들은 언제 한번 와보지도 않네. 그래도 내 딸들인걸요? 각자 사정이 있겠죠.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딸들을 감쌌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언니들, 그것도 돈 좀 보내달라는 전화가 먼저였죠. 찜질방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가는데 리모델링 비용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소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일단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나이가 나이시니만큼 언제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소연은 어머니 병상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언니들에게 연락했지만 바빠서 당장은 못 가겠다는 답만 돌아왔죠. 어머니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식을 잃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던 어머니는 결국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어요. 소연은 병원과 찜질방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지만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언니,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소연이 울먹이며 전화했지만 미경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너도 알잖아.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정신없다고. 네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안심이야. 윤경도 마찬가지였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당장 벗어날 수가 없어. 미안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어느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소연이 잠시 졸고 있을 때 심전도 모니터에 평평한 성과 함께 경보음이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홀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본 소연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언니들 얼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미경이 소연을 다그쳤어요. 평소와 달리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지만 소연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윤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슬퍼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죠. 장례 준비는 언니들이 주도했습니다. 갑자기 친한 척하며 모든 걸 결정하려 했어요. 장례식장 선택부터 부고, 작성, 조문객 응대까지 소연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소연아, 너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좀 쉬어. 우리가 다 할게. 미경의 말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어머니를 돌본 건 소연인데 정작 장례식에서는 구경꾼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 이틀째 이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45살 정도의 중년 남자로 미경의 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내일 발인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소연은 의아했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들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유언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글쎄, 우리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미경이 대답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윤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소연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발인날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소연은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며 참석자들을 불렀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소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재산 목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소재 찜질방 건물과 토지, 그리고 주변 상가 건물까지 합쳐서 총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 40억? 소연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찜질방만 알고 있었는데 상가 건물까지 소유하고 계셨다니요. 그리고 유언의 내용입니다. 나 오정수는 내 모든 재산을 큰딸 정미경과 둘째 딸 정윤경에게 반반씩 상속한다. 막내딸 정소연은 그동안 충분히 받아먹고 살았으므로 별도로 상속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소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고인께서는 막내딸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년 넘게 어머니를 돌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헌신했는데 이런 결과라니요. 충분히 받아먹고 살았다는 표현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머니가 언제 이 유언장을 쓰셨다고 하셨죠? 3개월 전에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몸이 계속 불편하셨고 제가 항상 모시고 다녔는데요. 소연이 급하게 반박했지만 이 변호사는 단호했어요. 소연은 어리둥절했어요. 언니들이 왜 이 변호사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유언 내용이었어요. 충분히 받아먹고 살았다는 표현은 정말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들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데. 소연아, 현실을 받아들여. 어머니도 나름의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언니들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태연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찜질방에서 혼자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이런 유언까지 남기셨다니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밉상이었을까요? 10년 넘게 헌신한 것들이 모두 헛된 일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어머니 방을 정리하러 갔어요. 언니들은 서둘러 서울과 부산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유언장 공개 이후 소연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었죠. 이제 찜질방 운영권도 우리 거니까 소연이 네가 계속 있을 이유는 없지 않아? 미경의 말에 소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10년 넘게 자신의 집이었던 곳에서 쫓겨나야 한다니요. 언니, 그래도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갈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일주일만. 그 이후엔 문 바꿀 거야. 윤경의 말은 더욱 차갑기만 했습니다. 소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소연은 찜질방 탈의실로 갔어요.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사물함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를 열어보니 또 다른 유언장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나 오정수는 내 모든 재산을 막내딸 정소연에게 상속한다. 소연이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었다. 큰딸과 둘째 딸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소연이 것이다. 소연은 손이 떨렸어요.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유언장보다 훨씬 최근에 작성된 거였죠. 어머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역시 소연을 사랑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변호사가 공개한 유언장은 뭘까요? 소연은 급히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들, 큰일 났어요. 진짜 유언장을 찾았어요. 뭔 소리야? 유언장은 어제 공개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짜로 쓰신 유언장이 따로 있어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아, 너 지금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이상한 것까지 보이는 거 아냐? 진짜예요. 어머니 친필이 확실해요. 날짜도 더 최근이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위조한 거 아냐? 얼마나 더러운 년이면 어머니 돌아가신 걸 이용해서 위조까지 해? 윤경의 욕설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닥쳐.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 경찰 신고할 거야. 유언장 위조죄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소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위조범으로 몰리다니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들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마치 이미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언니들이 정말로 문을 바꿔버렸거든요. 1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난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위조한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글씨체는 분명했어요. 소연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넘게 어머니의 약 봉지부터 장부까지 모든 글씨를 봐왔는데 위조될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라는 50대 중년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했습니다. 유언장이 2개라고 하셨죠? 날짜가 더 최근인 것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위조라고 주장한다면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해요. 필적 감정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대략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300만 원. 소연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당장 잠잘 곳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좀 더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정확한 감정을 받으려면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기면 상대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연은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필적 감정을 받겠다고요. 어머니의 진심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의 극한 아르바이트가 시작됐어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신문 배달,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음식점 서빙,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편의점 알바. 하루에 3개의 일을 뛰었습니다. 아가씨, 많이 힘들죠? 좀 쉬면서 해요. 편의점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소연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돈이에요. 1달 반 동안 이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증명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버텨냈어요. 그 사이에 언니들은 찜질방을 폐업시켜버렸어요. 건물을 재개발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소연이 돌아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운영하신 찜질방을. 소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필적 감정 비용을 마련했어요. 3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1달 반 동안 혹독한 고생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감정기관에 유언장을 맡기고 나서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만약 진짜가 아니라고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글씨가 확실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필 감정 결과 고인의 필체와 일치합니다. 소연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드디어 증명된 거였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어요. 필적 감정 결과서를 들고 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소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머니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필적 감정까지 받았어요. 소연이 서류를 내밀자 이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찾은 건가요? 어머니 사물함에서 발견했어요. 왜 이런 걸 숨기셨나요?
이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것도 위조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위조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필적 감정까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변호사의 태도가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변호사라면 증거를 보고도 이렇게 부인할 리가 없었거든요. 언니들과 짜고 계신 거죠? 가짜 유언장을 만든 것도 변호사님이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단지 고인의 유언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소연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요. 그날 밤 소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 변호사와 언니들의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죠. 불법 녹취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이 자백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녹음하는 거죠. 소연은 며칠 동안 이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언니들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미경과 윤경이 함께 이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사무실 근처로 다가갔어요. 다행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소연이가 진짜 유언장을 찾아냈어요. 필적 감정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미경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정하세요. 우리가 만든 유언장도 완벽합니다. 설마 법정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변호사의 말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역시 가짜 유언장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엄마가 진짜로 쓴 유언장이 문제야. 소연이가 그걸 찾아낸 게 제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윤경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대로 수수료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변호사님,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죠? 절대 발설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변호사 자격이 걸린 문제인데요. 소연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언니들과 이 변호사가 짜고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는 자백을 녹음했으니까요. 김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소연은 드디어 희망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막내딸입니다. 10년 넘게 어머니를 돌봤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재판부 앞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며 살아온 일들, 진짜 유언장을 발견한 경위,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까지요. 그럼 피고인들과 이 변호사가 허위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뜻입니까? 네, 확실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소연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재판장이 파일을 재생하자 이 변호사와 언니들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쓴 유언장이 문제야. 소연이가 그걸 찾아낸 게 제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약속대로 수수료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죠? 녹음이 끝나자 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건 조작된 겁니다. 요즘 음성 합성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윤경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소연이가 복수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반박했어요. 음성의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증거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음성 분석 전문가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음성 분석 결과 조작이나 합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이며 피고인들의 기존 음성과 일치합니다. 전문가의 증언에 언니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이 변호사님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유언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미경이 이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어요. 맞아요. 이 변호사가 우리에게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셨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윤경도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유 원장의 진위 여부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김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 변호사 사무실 인근 카페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몰래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세 사람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대화 내용도 립리딩 전문가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립리딩 전문가가 증언대에 섰어요. 영상 속에서 유 원장, 돈, 비밀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명백히 공모에 관한 대화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결정적 증거들이 계속 나오자 언니들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잠깐 숨 돌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그때 미경이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였어요. 윤경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집까지 뺏길 뻔했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윤경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어요. 소연은 언니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언니들도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소연이만 사랑하신 건 맞아요. 우리는 명절에도 잘 안 갔잖아요. 소연이가 혼자서 다 감당했는데. 미경의 고백에 법정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소연아, 정말 미안해. 윤경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재판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짜 유 원장의 효력이 인정되어 소연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이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박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니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소연은 언니들과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아.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이제 됐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소연의 말에 언니들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슬픔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더 컸어요.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찜질방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했어요. 오정순 힐링 사우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장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을 담았죠. 재개장 첫날 40년 단골이었던 박할머니가 가장 먼저 오셨어요. 소연아, 내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마우셨어요. 소연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가장 힘들 때 박할머니가 용기를 주셨거든요. 한 달 후 소연은 큰 결심을 했어요.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미경과 윤경은 깜짝 놀랐어요. 판결 이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으니까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예요. 언니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요. 며칠 후 세 자매가 찜질방에서 만났어요. 언니들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언니들, 같이 일할래요? 찜질방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어요. 소연의 제안에 언니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소연아, 우리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떡해.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소연은 진심이었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경 언니는 프랜차이즈 경험이 있으니까 체인 사업을 담당해주세요. 윤경 언니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추가 지점 확장을 맡아주시고요. 소연의 계획은 구체적이었어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더 큰 사업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수익 배분은 제가 50%, 언니들이 각각 25%씩 가져가시면 돼요. 소연아, 그건 너무.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세 딸이 힘을 합쳐서 더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소연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보여주자 언니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세 자매의 새로운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이 총괄 운영을,
미경이 사업 확장을, 윤경이 부동산 관리를 맡았어요.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일이 훨씬 잘 풀렸습니다. 1년 후 찜질방은 부산 전역에 5개 지점을 운영하는 큰 사업으로 성장했어요. 세자매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추석날 세자매가 함께 어머니 제사를 지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 됐어요. 소연이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을 때 언니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소연과 강수호의 결혼이었습니다. 찜질방 단골이었던 건축사 강수호는 가장 힘들 때 소연을 도와주었고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텄어요. 결혼식은 새로 지은 찜질방에서 열렸어요. 언니들이 직접 준비해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기였습니다. 소연아, 행복해. 미경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윤경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후 윤경에게 딸이 태어났어요. 세자매가 함께 조카를 안고 있는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소연이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가장 따뜻한 위안이 되어줍니다. 정소연과 언니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욕심과 질투로 얼룩졌던 관계가 이해와 사랑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 혈육의 정이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소중한 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오정순의 마지막 소원처럼 세 딸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큰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마무리되는 걸 전해드리는 저의 입가에도 미소가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나은 이야기 만드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